또 나라 발전에 큰 기여도 하지 못했는데 이와 같은 우남 애국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사랑해는 이승만 박사님의 애국 애족 사상을 더욱 발전시켜 후대에 이어지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인사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인호 교수님. 대한민국 사랑회 손병두 이사장님, 김길자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애국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8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살다 보니 이런저런 상을 받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기쁘기보다도 참담한 심정으로 수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1909년 저희 외조께서 국조보감을 편찬하신 공로로 대한제국 태극장을 받으셨는데 그 후 30년간을 나라 잃은 죄인으로 신음하며 저항적 삶을 사시다가 해방도 보지 못하신 채 돌아가신 일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지제께서는 많은 업적이라도 남기신 후 수상을 하셨지만 저는 멀쩡한 나라 대한민국이 폭풍 앞에 촛불이 되도록 방치한 원흉에 속하는 학계, 교육계, 언론계에 몸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피와 땀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가련한 민족에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나라로 탈바꿈시킨 진정한 공로자인 선후대 국민 여러분과 그 기적적인 성공에 정신적이며 실질적인 초석을 놓으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 앞에서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역사교육이라는 제 소임 수행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오늘 시상은 좀 더 힘내어 제대로 일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에 피땀으로 일군 나라가 지금처럼 무너지게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우남이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분께서 직면하셨던 상황보다 못할 수는 없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처절한 반성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솟아나도록 하는 내 미력이나 보태도록 힘쓰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남 이승만 대통령을 숙모하시는 마음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사랑회를 만들고 그 운영에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길자 회장님, 박창기 회장님 네 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우리 남시국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짧게. 제가 부족한 제가 상을 받게 되는데 관계되는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45대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산법이 중임을 하기 때문에 횟수가 하나씩 붙기 때문에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하신 분들은 11분이세요. 그래서 그 11분 중에서 제가 직접 뵙고 취재를 못한 분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고 나머지는 다 제가 그 친히 뵙고 취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가졌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제가 뵌 걸 말씀드리면은 아마 1960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1960년에 지금 그 서대문 홍은동에 있는 그 스위스 그랜드 호텔,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었죠. 그랜드 호텔인가? 그랜드 무슨 뭐 이름을 바뀌었습니다만은 거기 옛날에 이대감 집이라는 이대감의 별장이 됐었어요. 근데 그 앞에 이 정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승만 박사께서 파티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취재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신문사도 뭐 몇 개 안 되고 그때 이제 동아일보에 갓 들어온 기자죠. 그리고 요새처럼 뭐 경호도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그 가서 취재를 했는데 제가 이승만 박사 바로 옆에 들어서 쳐다봤어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양반이 얼굴이 벌건 게요. 굉장히 이 장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나 속으로 그때 우리 교육은 뭐냐? 반 이승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속으로 이 독재자분이 대단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독재자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좀 나이가 들면서 뭐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나라를 세운 분이다. 만약에 이승만 박사가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아마 성립되지 못했을 거다. 또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으로 재직하지 않은 가운데 6.25 사변이 났었으면은 아마도 이건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다른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김일성이가 쳐들어와가지고 회담을 하자, 협상을 하자 하면 협상이 응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이승만 박사니까 그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죠. 이승만 박사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무슨 이 중립적인 무슨 이게 좌우 합작 이런 건 처음부터 안 된다. 공산당하고 이건 처음부터 안 된다. 그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북한 김정은의 행태를 보면 다 알겠습니다만은 그걸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이 한국에 지금 국가의 산업화를 하고 국가를 세우는 이런 우리 참 보수 세력은 어떤 사람이냐를 제가 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박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부예요. 명실공히 국부다. 왜냐? 계합파의 3세대입니다. 그분은요. 계합파의 3세대이면서 대한민국을 세운 보수 세력의 원조라 할까요? 시조라고 할 수가 있죠. 북한은 그 독재 국가다 보니 김일성을 갖다가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다 이렇게 헌법에 썼습니다. 우리는 그런 건 하지 않지만은 명실공히 그분은 그런 분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고 또 나중에 우리 외교가 그렇게 되다 보니 외교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그분이야말로 외교 천재예요. 그래서 항상 그 양반은 창조적인 외교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강의를 한 5, 6년 전인가 그 정동교회에서 그 이승만 연구해서 그런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정말 이렇게 순금 메달을 받고 보는 게 대단히 그 영광스러운데요. 앞으로도 이승만 박사의 이 외교에 대해서 더욱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발표하다가 그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서출판 기파람 안병훈 회장님 모시고 소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선일보에 근무할 때부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지금 오랜 세월이 경과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형편이 이승만 대통령이 제대로 국민 모두로부터 추앙받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문사를 나와서 다시 한번 이 운동을 열심히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우선 중고등학교 교과서 문제가 너무 좌경화되어 있고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대한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발간해서 그 안에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을 제대로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만 책이 나오기도 전에 비판의 목소리 속에 휘말려 버렸고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한번 모셔보겠다고 해가지고 사진과 함께 읽는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커다란 사진집을 내서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 격에 맞는 형태의 책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가지고 열심히들 노력을 했습니다. 영문판도 내보고 뭐 또 해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뜻과 같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모든 것이 부족해서 제대로 상 전개가 이루어지지도 못했고 특히 오늘 상을 주신 대한민국 사랑회 김기자 회장이 하시는 일에 전혀 도움도 드리지 못했고 한데 하여튼 이 상을 받게 돼서 송구스럽고 좀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남 이승만이라는 이름, 그 우남 이승만 애국사랑이라는 이름에 매달려서 그냥 부끄럽지만 덥석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앞으로 이 일에 좀 더 매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이 상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미래포럼 복고일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남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개항기 조선이라는 그 어둑한 시공에서 그런 인물이 나왔다는 것은 설명이 참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구도 자기가 태어난 시대를 뛰어넘을 수 없다. 그리고 뛰어넘으려면 미쳐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서 우남의 삶을 보면은 그 광기라고 부를 만한 어떤 기운이 그분 둘레 어립니다. 후광처럼 어립니다. 자신이 태어난 시공을 벗어나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려 그의 노력,
자신만이 아니고 온 민족을 이끌고 자기만이 보는 또한 새로운 질서를 향해서 나가겠다는 그 비장한 염원이 광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국의 위대한 시인의 표현을 빌리면 영웅적으로 미친 것입니다. 제 생각엔 우남의 그런 영웅적 광기가 적지 않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그를 미워하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을 사람들은 흔히 미워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남을 알게 된 서양 사람들이 불운한 그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도왔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우남을 잘 알고서 그를 배신한 서양 사람은 공산주의 러시아의 첩자였던 엘저 히스 한 사람뿐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시대를 뛰어넘은 우남의 영웅적 광기가 그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인물을 다른 나라도 아니고 그가 세운 대한민국이 평화합니다. 하긴 세상의 인심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행들은 청동에 새겨져 남습니다. 그들의 덕행들을 우리는 물러씁니다. 셰익스피어의 탄식대로 지금 이승만 이름 석자는 물로 쓰여진 이름입니다. 그 물로 쓰여진 이름을 청동에 새겨서 하늘 높이 세워 하늘을 덮을 만한 그의 공적이 온 국민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 오도록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이 자리도 그런 노력의 한 부분을 이루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민국 사랑의 여러분들, 그리고 축하해 주러 오신 내빈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미우호협회 한철수 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사랑회 김길자 회장님과 손병두 이사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의 그 훌륭하신 일에 대해서 제가 마음으로부터의 존경을 표하고 경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여러분께, 특히 추천을 포함한 여러분들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제가 왜 우남 이승만 박사 국부를 존경하느냐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하실 적에요, 육군사관학교, 4년제 육군사관학교를 창설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전쟁중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나 여러 가지 형편이 4년제 육군사관학교를 만들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되었는데도
먼 국가의 장래를 봐서 과감하게 결심을 해가지고 육군사관학교를 그때 8군사령관 벤프트 장군의 협조를 얻어서 육군사관학교를 그때 창설했습니다. 그때 창설했을 때 하신 인사 말씀 중에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나라는 안보가 최우선이다. 경제나 다른 거 다 잘못돼도 나중에 고치고 회복할 수 있지만은 안보를 등한히 해서 나라를 뺏기게 되면 그건 끝이다 하는 그 안보의식에 대해서 우리 젊은 사관생들에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 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첫째도 애국이요, 둘째도 애국이요, 셋째도 나라 사랑이라는 그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저는 우남 이승만 박사를 존경합니다. 또 하나는 건국 당시에 우리 우남 이승만 박사께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을 벌써 터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국제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통찰하는 훌륭한 안목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이렇게 향유하고 있고, 체제를 향유하고 있고, 또 그 덕분에 한미동맹이 만들어져 가지고서 이렇게 세계 유수의 강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서 제가 존경을 합니다. 또 하나는 1953년인데요. 제가 사관학교 2학년 때입니다. 광주에 그 하계 군사훈련을 갔습니다. 가는데 밤에 12시가 지났는데 그냥 막 저 공포탄 소리가 막 나요. 그러니까 예광탄이 막 여기도 막 나오는데, 그 당시에 몰랐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반공포로 이제 북한 인민군하고 이제 중공군 포로 관리는 이제 유엔군 사령관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경비병들이 막 이 포로 석방하는 데서 막 공포 사격을 하는 겁니다. 그때 기억하는데요. 절대로 이대로는 우리가 휴전할 수가 없다. 휴전 반대입니다. 우리가 단독 북진하겠다. 그 당시에 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다가 선거 공약으로다가 이제 이 한국전을 종식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 공약을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압력을 많이 넣었어요. 그러나 그 약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말이죠. 그분의 훌륭한 그 이념과 정신에 끝까지 저항을 해가지고서 한미방위조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분 아니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아마. 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타임지에 보니까 말이죠. 타임지 표지에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이 나왔어요. 아주 노인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거기 뭐냐면 고집스러운 노인, 제목이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 말 안 듣고 너희 한미 방위조약 안 하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 한미 방위조약이 결국은 한미 동맹의 기초가 돼가지고서 그동안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할 수 있었고, 또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기술과 자본 원조에 의해서 경제 발전을 해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렇게 경제적인 풍요를 즐기고 자유민주주의를 즐기지 않는가. 이래서 저는 이승만 박사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연으로 다 현재 한미우호협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의 정신도 물론 받들고 강한 나라들에 둘러싸이는 우리나라의 형편으로서는 우리가 세계 1, 2, 3 사이에 강력한 국가들 틈바구니에서 상전하려면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국력, 국방력을 갖든가 국력을 키우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같이 하는 강한 나라와 동맹을 유지해서 우리가 그런 힘을 갖출 때까지 이걸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이 어려운 지정학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중국은 뜨고 미국은 망한다, 사냥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때 재정적자라든가 이 금융위기로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미국은 강합니다. 제가 한미연합사 부사령을 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미국은 참 군사력도 강하고 경리력도 강하고 참 대단한 나라단 말이야. 미국에 의한 세계 질서 유지는 상당한 기간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어려운 국제 상황 속에서 어느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살아나갈 것이냐, 그 답은 단연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행하게도 뭐 사드 문제 등등 해서 반미 정서가 지금 팽배되어 가 있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상을 주신 김길자 회장님과 선병도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눔과 기쁨 서경석 목사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 길거리에서 열심히 죽어라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좌파하고 싸우고 지금도 열심히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연락을 받아서 무슨 상을 받게 됐다 그래서 그거는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일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 원로 어른들하고 함께 이 말석에서 상을 받게 돼서 저한테는 너무나도 황송하고 과분한 그런 상을 받게 된 것을 우리 김길자 총장님 등 대한민국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요새 저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70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새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감옥 갈 결심을 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과거에 지나간 젊은 시절에 저는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하고 싸우다가 감옥을 3번이나 간 사람입니다만은,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한 독재다, 아주 온몸으로 조여오는 이 독재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어쩌면 언론이 그렇게 제 기능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고, 어쩌면은 국회고 법원이고 검찰이고 언론이고 할 것 없이 사회 모든 분야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꼼짝없이 움직이는 그런 세상 속에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냥 원망이 가득합니다. 어쩌다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희망이 있느냐? 내년도에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과연 내년도 지자체 선거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겠느냐? 지금 현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교육감 선거든 지자체 선거든 우파는 전멸할 가능성이 지금 거의 99%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승만 박사님을 회상하는 이 자리에서 참 이승만 박사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탁월한 지도력이란 뭐냐? 좋은 여건 속에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맨 처음에 시작될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승만 박사가 탁월한 정치력으로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런 모습을 회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용기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절대로 대한민국을 좌파 세상한테 넘겨서는 안 된다. 우리 손주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라고 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우파들 지금 다 분열이 돼 있고요. 서로 음해하고요. 거짓말로 음해하고요. 참 기가 막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우리 이승만 박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자. 하면 된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합시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승 목사님의 소감 말씀으로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의 소감은 다 들어봤습니다. 예.